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HLB, HLB제약, 넥스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2%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1조 5천억을 대량 매도를 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왔다 갔다 했지만 코스피는 일방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제 상승을 크게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의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좀 했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기관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특징을 좀 보면 어떤 한 세력이 매도를 하면 또 한 세력이 매수를 해주고요. 한 세력이 또 매수를 하면 또 매도를 하고, 아무튼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개인 투자자만 좀 이 코스피에서의 지분을 좀 늘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 100주 이상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부분에 상당히 이제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아주 많이 차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기관이 이렇게 갑자기 또 크게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세를 끝내고 3일 연속 매수를 해줬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V자로 완벽하게 반등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3일부터 줄곧 상승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반등을 성공했고요. 지금 뭐 코스닥은 뭐 더할 말이 없네요. 네, 이미 뭐 전고점 라인을 또 전전 고점이라고 할까요? 그 라인을 돌파를 했고요. 하락을 시작한 지점까지, 네, 그 지점까지 뭐 단숨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 고점 라인을 형성하던 그 자리까지 왔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를 받쳐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계속 코스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금 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세력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좀 올렸다가 뭐 차익 실현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은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뭔가 확실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음봉이 끝나고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이 이제 받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21선과 61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쭉 이렇게 환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부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증시 자체는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0년 국채 금리도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증시가 조금 안정화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은 많이 상승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증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900원 올라서 64,4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시간의 가격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65,1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차트를 좀 보면요.
야,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뭐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자리를 잡은 뒤로부터는 하루 정도를 쉬어가면서 계속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HLB가 지금 흐름을 제대로 탔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크게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때 아주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아주 큰 상승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뭐 넘어가고요. 주봉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아주 크게 악재를 터뜨리면서 하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는 구간이 나왔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크게 보시면 여기 아주 큰 저항선들이 있죠. 이런 자리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그 자리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이대로 더 올라간다면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8만원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LB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도 정말 어이없게 한순간에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규 진입을 좀 삼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또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를 계속 노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이제 크게 내려가는 그 음봉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티면 뭐 40%까지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자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제가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1선과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어느 정도 갭을 메우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나와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일단 HLB의 주가를 좀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37,000원 정도가 이제 이전에 그 고점 정도라고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두 배를 하게 되면 74,000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경고 투자주의 종목이 될 때 74,000원 아니죠. 그 15일 전에 주가 두 배 이상이 되었을 때 좀 경고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틀 동안 상승률이 45% 이상이거나 5일 동안이죠. 5일 동안의 상승률이 45% 이상일 때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더 상승이 크게 나오면 이제 HLB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일째죠. 네, 그래서 15일 전 주가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두 배 가까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보통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좀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종목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한번 올라갈 때 아주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HLB도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었죠. 급하게 올라간 뒤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자리를 좀 잡은 다음에 그 자리를 뚫어버리는 이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HLB도 뭐 장기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져가 보시고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느냐, 그 백신 소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간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부터 볼까요? 보던 거 계속 보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또 추가로 매수를 했네요. 웬일로 이렇게 대량 매수를 했는데 다음 날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지금 조금씩 이제 계속 뭔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HLB가 이렇게 또 올라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보세라닙이죠. 여기서 이제 리보세라닙 중국 임상 결과 발표를 이제 세계 폐암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요. 병용 임상 결과 2건을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날은 이제 13일이라고 하고요. 면역 항암제인 칼렐리 주마비죠. 네, 이 병용 임상 2상 결과를 13일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HLB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많죠. 네, 그래서 9월 10일쯤에도 이제 나노코박스 삼상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긴급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리보세라닙의 저 이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전고점까지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 경고 종목이 되는 그런 가격대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저 둘 중에 뭔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근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저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과가 또 괜찮으니까 저렇게 홍보를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상승 사이클 제대로 탄 것 같습니다. 아무튼 HLB는 제가 이제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내리는 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부분 입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LB 제약이고요. 뭐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2,300원 올라서 8% 올랐고요. HLB 제약도 HLB의 뭔가 후행성 지표라고 할까요? 네, 후행성 지표라기보다는 HLB의 좀 선행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기 전에 이렇게 주가 조정이 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리를 좀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좀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마찬가지로 HLB의 저 병용 임상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HLB 제약이 앞으로 리보세라닙의 그 생산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사실 본다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1차 상승분만큼 2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더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기서도 좀 부분 입절을 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을 대비하자라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좀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그때그때 좋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수를 했고요. 일단은 수급도 좋았고 오늘 움직임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넥스 사이언스고요. 넥스 사이언스도 350원 올라서 29,450원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뭐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다른 HLB와 HLB 제약보다는 좀 크게 상승이 없었죠. 일단은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넥스 사이언스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였나요? 뭐 일단은 결과를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딨죠? 나노젠에서 이제 결과를 이미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한 자료를 벌써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 보고서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고요.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나지 않을까. 다음 주쯤에는 확실히 이제 발표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나노젠이 아니고 나노코박스 관련주들이 또 다음 주에는 크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게 이제 발표가 나고부터는 주가가 좀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넥스 사이언스 일단은 요 구간에서 좀 오래 기다렸죠. 그래서 전고점 한번 돌파하면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온 다음에는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나노코박스 좀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21선 추세 살리면서 점점 이제 주가를 또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네요. 지금 흐름 자체는. 그래서 21선 받치면서 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샀고요. 뭐 투자자 중에는 뭐 크게 계속 매수를 이어가면서 모아가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넥스 사이언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지금 뭐 관련주들이 다 좋은 소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뭐 주식 중에는 아주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HLB가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이오 종목 관련주들은 좀 그 소식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좀 챙겨 나가시면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나노코박스 굉장히 효과 좋고요. 이 WHO에서도 승인이 난다면 아주 이 종목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뭐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